AI를 쓰면 우리는 더 똑똑해질까요? 아니면 멍청해질까요? 같은 도구를 쓰는데도 누군가는 점점 더 깊어지고 누군가는 점점 더 얕아집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6가지를 MIT, 마이크로소프트, 하버드,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6월 MIT 미디어 랩이 발표한 한 연구가 학계를 흔들었습니다. 연구진은 54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챗 GPT를 쓰면서 에세이를 쓴 그룹, 검색 엔진만 사용한 그룹, 그리고 아무 도구 없이 자기 머리로만 쓴 그룹. 4개월에 걸쳐 4번의 세션 동안 뇌의 신경 연결성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챗 GPT 그룹의 뇌 신경 연결성이 가장 약했고 아무 도구도 안 쓴 그룹이 가장 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챗 GPT 그룹의 무려 83%가 방금 자기가 쓴 글에서 단 한 문장도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인지부채의 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 AI를 쓸수록 우리의 뇌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갚지 않으면 결국 파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같은 AI를 쓰면서도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고가 깊어지고 통찰이 늘고 판단력이 정교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지금 우리는 AI를 안 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 쓰면 도태되고 잘못 쓰면 멍청해지는 시대. 이 좁은 길 위를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5가지 연구와 2권의 책으로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MIT 미디어 랩,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와 카네기 멜런 대학의 공동 연구,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실험, 그리고 AI 분야 최고의 명저,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과 듀얼 브레인, 이 모두를 종합해 여러분이 AI를 쓸수록 더 똑똑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맥락화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가 내놓은 답이 맞는지 틀린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별하려면 본인이 그 분야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와 카네기 멜런 대학이 챗 GPT, 코파일럿 등을 주 1회 이상 쓰는 지식 노동자 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936건의 실제 업무 사례를 분석했죠.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AI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는 줄어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가 활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분야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AI의 답을 그대로 받지 않고 검증하고 다듬고 통합한다는 겁니다. 전문성은 AI 시대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두 번째,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마법 상자처럼 씁니다. 입력하면 답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마법 상자 사용법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AI는 본질적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길러낸 것이라고. 만든 게 아니라 길러낸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를 만든 사람조차 AI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고 쓰는 사람과 원리를 알고 쓰는 사람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도구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도구의 주인이 됩니다. 세 번째,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입니다. 메타인지는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연구의 핵심 발견이 있습니다. AI를 쓰면서 비판적 사고가 줄어든 이유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AI 답변을 검증하고 개선할 능력 자체가 부족할 때 비판적 사고를 포기한다는 거였습니다. 즉,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면
모르면 AI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AI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할 줄 압니다. 이선 몰리기 자기 책 듀얼 브레인을 쓸 때 사용한 방법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책 쓰기를 미루던 자신을 분석한 뒤 AI에게 정확히 물었습니다. 이 결정을 디폴트가 아닌 손실로 재구성해줘. 자기 사고를 들여다보는 능력, 이게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정교하게 설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AI 시대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답의 품질은 질문의 품질에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사실 자기 사고를 정리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연구에서도 이 점이 드러납니다.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는 단계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목표 설정과 질문 형성 단계였습니다. 즉, 프롬프트를 다듬는 그 과정 자체가 사고가 일어나는 핵심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선 몰릭은 이 과정을 AI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AI에게 특정 페르소나를 부여하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나은 답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묻는 방식이 답을 결정합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좋은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AI의 답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 즉 비판적 사고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모든 연구가 가장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 7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AI 능력 안에 들어오는 과제에서는 AI를 쓴 그룹이 안 쓴 그룹보다 25% 더 빠르고 40% 이상 더 좋은 품질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AI 능력 밖의 과제에서는 AI를 쓴 그룹이 안 쓴 그룹보다 정답률이 19%포인트 낮았습니다. AI가 그럴듯하지만 틀린 답을 내놓았고 컨설턴트들은 그걸 의심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파브리지오 델라쿠아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운전석에서 잠들기. 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별도의 채용 담당자 181명 실험에서 성능이 뛰어난 AI를 받은 사람이 성능이 떨어지는 AI를 받은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좋은 AI일수록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AI는 미묘하게 틀린 답을 내놓는데 가장 능숙한 존재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가 5가지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5가지를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6번째 특성, 그것은 의도적으로 AI를 쓰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입니다. 독서, 사색, 직접 경험, AI 없이 자신 홀로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다시 MIT 미디어랩의 연구로 돌아가 봅시다. 연구진이 4번째 세션에서 실험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챗 GPT를 계속 써온 그룹에게서 도구를 빼앗고 자기 머리로만 쓰라고 했을 때 이들의 알파파와 베타파 신경 연결성은 여전히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인지 부채가 사고력을 회복시키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처음에 도구 없이 글을 쓰던 그룹에게 챗 GPT를 줬더니 그들은 오히려 더 다양한 뇌 영역이 활성화됐고 더 정교한 프롬프트 전략을 썼습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자기 머리로 사고하는 근육을 먼저 키운 사람만이 AI를 쓸 때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이 읽고 천천히 생각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AI 앞에서 진정한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맥락화, AI 메커니즘의 이해, 메타인지, 질문 설계, 비판적 수용, 그리고 마지막 반전, AI를 쓰지 않는 시간의 확보. 이 6가지를 균형 있게 갖춘 사람만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도구가 강력해질수록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의 깊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듀얼 브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부담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은 계속 인간의 일로 남아야 한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나를 키우는 일은 계속 나의 일로 남겨두어야 한다. 독서, 사색, 깊은 대화, 직접 부딪히는 경험, 이것까지 AI에게 위임하는 순간 우리는 AI를 쓸수록
멍청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용한 두 권의 책,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과 듀얼 브레인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은 뉴요커 올해의 책, 가디언 올해의 책으로 꼽혔고 수많은 AI 석학들과 노벨상 수상자까지 추천하는 책입니다. 듀얼 브레인은 이미 국내에서만 10만 부 넘게 팔렸고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책으로 꼽힌 대단한 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AI를 쓸수록 멍청해지는 사람, 아니면 점점 더 똑똑해지는 사람. 그 차이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습관이 만듭니다. 좋은 책으로 독서하시고 6가지 특징을 내재화시켜서 AI를 쓸수록 지능이 올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크트 AI 연구소였습니다.